모든 학부모들의 그 바람 중에 하나는 자녀가 행복하기를 이제 기대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 먹으면 그게 가능할 텐데 그걸 위해서는 단계별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는 이 강의실에 계신 학부모님들이 먼저 행복해져야 될 것 같아요. 행복한 학부모가 행복한 자녀를 만들 수 있다는 게 되게 평범한 그 상식에 해당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실천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또 만만치 않은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참여한 분들께 상식적인 내용보다는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조금 한 걸음 더 깊이 있게 들어간 내용 위주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듣다 보시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내용도 일부 나올 거고요. 좀 낯설고 생소한 내용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불완전한 부모일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함께 행복한 부모로서 행복한 자녀를 만들고자 노력을 하신다면 아마 이렇게 무언가 이제 한편으로는 고민도 하고 또 얻어가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준비를 하긴 했지만 좋은 부모가 되는 전모를 오늘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행히 동부교육지원청에서 이 프로그램을 마련하면서 오늘 강의에서 미처 담지 못한 그런 내용들까지 담겨 있는 책자도 다 이렇게 선물로 나눠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시면 절대 후회는 안 하실 것 같고요. 다만 오늘 강의에서는 책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아무래도 글로 전달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사례라든가 제가 좀 행간의 의미를 이렇게 가려서 살필 만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런 문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어떤 내용을 소개해 드릴지에 대해서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감이 오실 것 같아요. 부모, 교사, 리더.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분은 이 강의실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부모이자 교사이자 리더 역할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요 세 집단의 공통점에 대해서 잠깐 머릿속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내 삶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끌어 간다 그러면 얼마든지 노력에 따라서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부모, 자녀 관계를 하더라도 부모가 자녀를 내 뜻대로 움직이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 조건 하에서 이 강의실에 계신 분들이 어쨌든 좋은 부모로서 행복한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참여한 분들께 어떤 내용을 소개를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가벼운 내용보다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이제 교육장님도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교육지원청에 계시는 선생님들을 포함해서 일선 학교의 많은 선생님들이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정부도 애를 쓰고 있고, 근데 학부모님들의 역할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자리뿐만 아니라 이제 어제도 다른 이제 교육지원청 행사에 같은 주제를 가지고 나름 이제 교육 봉사를 하기 위해서 좋은 학부모들이 되는 과정을 돕기 위해서 심리학자로서 하여튼 기회가 날 때마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좋은 학부모가 좋은 학교를 만든다라는 이 평범한 진실을 잘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결코 가벼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자,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하늘로부터 물려받은 잠재력을 온전히 잘 펼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로서 인간적인 노력을 아무리 기울이더라도 하늘로부터 물려받을 수 있는 재능 그 자체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재능을 물려받았다 하더라도 그 재능을 마음껏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좋은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만약에 타고나기를 천재, 영재로 태어나면 부모가 이렇게 특별히 뭔가를 안 해도 알아서 다 큰다라는 엄청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좋은 부모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아이가 하늘로부터 어떤 재능을 물려받든 그 재능을 온전히 펼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지는 잠시 후에 사례를 가지고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까 상식보다는 한 걸음 더 들어간 그런 심리학적인 관점에서 이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소개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제가 앞으로 특별히 보충 설명을 하지 않으면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내용은 전적으로 하버드 대학의 성인 발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의 성인 발달 연구는 수백 명의 삶을 90년 이상 사실상 죽을 때까지 추적 조사를 한 연구 결과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인간의 삶에 대해서 주옥 같은 조언들을 이제 해줄 수 있고, 특히 좋은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부모라면 모름지기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게 필요한지에 대한 이제 정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랜트 스터디,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의 성인 발달 연구 결과에 대해서는 잠깐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좋은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 그러니까 따뜻하고 친밀한 부모 슬하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적으로도 적응도 잘하고 문제가 생길 확률이 현저히 적다라는 겁니다. 또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자, 만약에 인생에서의 진실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부모 양쪽 다 자녀랑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그러면 사실 이건 되게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이 강의실에 있는 분들께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하버드 대학의 성인 발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펼쳐나가는 형태로 행복하게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는 부모 중에 한 명하고만, 적어도 한 명하고만 좋은 관계를 맺으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너무나 다행스럽죠.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그리고 좋고 안 좋은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어느 단일한 사건, 아무리 중대한 사건이라도 하나의 사건이 삶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기보다도 전반적인 경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자녀하고의 관계에서 일시적으로는 관계가 안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전반적인 그런 관계의 경험이 자녀의 삶에서 중요하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4번 항목을 보시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랑 이제 잘 매칭되는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좋은 대학 보낼 때, 우리가 이렇게 흔히 회자되는 얘기가 아버지는 손을 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자녀의 직업적인 유능성과 성공, 거기에서는 어머니의 역할이 아버지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쓸모없는 건 아니고,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생을 잘 즐길 줄 아는 법도 중요한데, 노는 법을 전하는 데는 어머니보다는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게 이 연구 결과에서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자녀의 인생에서는 어떤 일들을 실패했는지 여부보다는 성공적인 경험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게 자녀의 행복한 삶에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게 이 연구 결과이니까 참고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그랜트 스터디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소개될 내용에 대한 방향성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실 테니까 그냥 결론적인 메시지 하나만 마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성인 발달 연구 책임자였던 조지 밸런트 교수는 수백 명의 실제 인생을 정말 오랫동안 추적 조사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굉장히 특권적인 기회를 가졌고 소감을 이렇게 딱 4줄로 요약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의 삶은 이런 것 같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좋은 부모가 되는데 인간의 삶이 어떤 건지를 지혜롭게 조망할 줄 아는 게 나머지 조건이 동일하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랜트 스터디의 연구 결론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삶이 어떤 거냐? Too human for science. 과학의 대상이 되기는 너무나 인간적인 것이고, Too beautiful for numbers. 숫자로 나타나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며, Too sad for diagnosis. 정신과적인 진단을 내리기에는 너무나 슬픈 것이며, And too immoral for bound journals. 저널의 기록으로 남기에는 그 자체로 너무나 영원불멸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인간의 삶이다 라고 요약을 했습니다. 자, 인간의 삶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게 실제로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좀 혼동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을 먼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부모로서 원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비슷해 보이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질적으로 분명히 다른 겁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면 그게 좋아하는 거라고 오해를 하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 알코올 중독자들은 알코올을 간절히 바라지만 없으면 못 견디니까 절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증오합니다. 하지만 중독 상태에서 없으면 못 견디니까 찾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원한다라는 것과 좋아하는 건 다른 겁니다. 또 좋아한다라는 것과 사랑하는 것도 다른데 흔히 꽃을 좋아하는 사람은 길이나 들가에 핀 꽃을 꺾어다가 집안을 장식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으로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러지 않을 겁니다. 자, 사랑한다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좀 이렇게 그 해설을 한다면 이런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생텍쥐페리의 그 어린 왕자라는 작품은 다 알고 계실 텐데 그 작품 속에서는 심리적인 동화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결국 전체의 요지를 심리학적으로 정리하면 심리적인 동화의 중요성을 그냥 어른들을 위한 동화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어린 왕자가. 그냥 정말 그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저 단어를 쓰지 않고 결국은 저 메시지를 전달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팔의 연인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는 분은 저 장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이제 감을 잡으실 것 같은데 젊은 그 청년이 여자친구의 손을 자기 가슴에 갖다 대면서 뭐라고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그랬죠? 예,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심리적인 동화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죠. 외부의 누군가를 담아낸다는 건. 하지만 아마 아실 거예요. 심리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특히나 심리적인 동화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되는 그런 이제 분들이 바로 어머니죠. 어머니는 자녀를 실제로 뱃속에 담았던 적이 있어요. 담았던 적이 있는 자녀를 내보내고 나면 육체적으로 분리가 돼 있다 하더라도 뱃속에 담고 있을 때의 느낌을 온전히 간직하는 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건 이 느낌을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흔히 어두일미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거는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미식의 세계에서 어두일미를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상식적인 세계에서 아마 여기 이제 생선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선의 머리 부분이 맛있다라고 하진 않아요. 근데 아마 비슷한 경험 하신 적 있을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명절 같은데 집안 어른이랑 이렇게 모이면 상을 대물림한다고 그러잖아요. 상물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제일 높은 어른들이 식사를 하면 그다음 먹고 어린아이들은 제일 마지막에 이제 상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어린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산의 진미가 눈앞에 팍 펼쳐져 있는데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저거 다 드시면 안 되는데 이런 근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어린아이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산의 진미들이 상 위에 올라가 있어도 할아버지들이 안 드시잖아요. 생선, 대가리 이렇게 좀 먹더니 어두일미지 그러면서 상을 물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어린아이들 입장에서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어떻게 생선 대가리가 맛있다는 거지? 진짜 맛있는 건 몸통인데. 이런 게 심리적인 동화예요. 어머니만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된 모습들이 있어요. 그거를 심리학적으로는 심리적인 동화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성인발달 연구에서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